열거형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수의 집합을 여러분들이 코드로 구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 한번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패키지에서 바로 그냥 사용할 건데요. 클래스는 봤잖아요, 그죠? 메뉴에서 아예 기존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num이라고 보세요. 아래에 있는 코드를 클릭하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인원이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문법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게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였죠? 뭐 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예서에서 그러면 저도 데이라고 한번 해가지고 아니 위크가 나왔네. 데이라고 할까요? 데이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와, 근데 제가 뭐 실수했다고요? 인형으로 만드는데 클래스로 만들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만 뭘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별거 없네요. 그죠? 아, 그러면 내가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고요? 잘못 만들었어. 네, 삭제하시면 돼요. 네. 다시요. 이렇게 인엄이라고 해가지고 잡아주시고요. 동일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접근 제어자도 마찬가지 두 가지 클래스와 접근 제어자 두 개 허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on access modified는 쓸 수 없는 코드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이렇다. 클래스하고 동일하다. 키워드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ay라고 쓸 거고요. 요것도 특징이요. 뭘로 쓰시려고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클래스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게 기본 문법입니다. 이게 신텍스입니다. 클래스 만드는 규칙하고 똑같아요. 키워드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뭐 월화 수목 금토일에 대응하는 상수값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놈은 상수의 집합입니다. 라고 했는데 상수 집합이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일단 특정한 값에 대한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집합이요. 그러니까 요일 여기서는 이제 요일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여기 기준으로 보면 요일에 대한 상수 집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월화수목 그죠? 월화수목 다 쓰고 있네. 금, 토, 뭐 일만 있지 더 이상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실수로 그 위에 오타를 내거나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상수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자바 코드를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바 코드에서는 저희가 상수로 쓸 수 있는 거 클래스에서요 상수로 표현한다면 여기다가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쓴다면 변수를 정의를 하는데 상수라면 어떤 키워드 쓴다고 했냐면 뭐 인트형 일단은요 우리가 파이 봐볼까요? 아니 더블로 갈게요. 더블형 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3.14. 자, 근데 보통은 규칙이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표기하잖아요, 그죠? 얘를 상수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는 내가 파이를 앞에다가 스택 좀 쓸게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변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스태틱 찍은 이유는 여기 메인 메서드에서 내가 쓰려고요. 안 쓰면 객체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 우리 배웠죠? 파이에 저장된 값을 뭐 할 수 있으세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3.141592. 자,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코드, 그러니까 초기 값을 정의하고 나서 초기 값을 대입시키고 나서 이후의 문장이나 어떤 다른 문장에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얘는 상수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아닙니다.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값을 우리는 상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뭘 붙여주시면 자바에서는 파이널이에요. 그러면 파이널 키워드가 붙어있으면 여러분들은 상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상수 이미 언급은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요. 상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표기법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파이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붙이고요. 뭐라고 쓰냐면 이런 거 이름만 정의하세요. 왜냐면 기초적으로 애초에 이넘이라는 특징이 상수의 집합이에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수로 사용할 이름만 정의해서 넣어주세요 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라고 넣을까요, 우리요? 뭐라고 넣을까요? 뭐라고 넣어줄 거야? 썬데이, 먼데이 다 써서 넣을까요? 넣어볼까요? 썬데이부터 넣을까요? 먼데이부터 넣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 알겠죠? 어떤 사람은 썬데이부터 쓸 거고 어떤 사람은 먼데이부터 쓸 거고 그러겠죠, 그죠? 뭐 한국 기준으로 하면 월화수목 금토일 나열할 거야. 그럼 먼데이부터 쓰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달력에 일반적으로 근데 표기하는 표기법은 뭐부터 쓰고 있나요? 그럼 저는 이걸로 할게요. 저는 그러면은 데이는 빼고요. 썬이라고 쓸게요. 썬 이렇게. 자, 상수 표현식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소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뭐 쓴다고요? 대문자로 씁시다 라는 게 규칙이잖아요, 그죠? 약간 규칙은 아니 규칙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긴 하는 건데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만 이렇게 쓰는 거를 일반적으로 사용합시다. 알겠죠? 그럼 저는 썬부터 표현할 거고요. 썬, 그 다음에 monday는 mon인가요? monday, 그 다음에 tuesday는 tue 이렇게 쓰면 될까요? 쭉 옆으로 컴마를 기준으로 나열한다. 그래서 열거형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쭉 써보실 수 있을까요? 웬즈데이 뭐 WED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요. Tuesday는 THU, 그 다음에 Friday는 FRI. 앞에 글자 세 글자만 따면 될까요? SAT, 아이고, SAT까지 월화수목금토일을 나는 이렇게 쓸게요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사용법이 이라고요. 정의. 그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사용할 건데 얘는 사실 클래스입니까? 아닙니까? 클래스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의 집합 이름이고요. 얘네들의 집합의 이름을 데이라고 할게요. 데이라는 타입 그러면은 어떤 느낌하고 똑같냐면 만약에 클래스라고 하면 내가 클래스를 정의하잖아요. 그죠? 클래스요. 데이 02라고 한번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죠? 집합이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상수를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앞에다가 기본적으로 뭐 이런 특징 변하지 않고 않는 수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상수니까 공에서 쓰기 위한 목적이어서 보통 스태틱과 함께 같이 상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접근 제한은 보통 퍼블릭으로 선언하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선 쓰고 얘를 뭐라고요? 0 이런 식으로 초기화해서 쓰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수라는 개념이 파이널이 붙어 있으면 초기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뜨냐면 빨간 줄 뜨죠. 무조건 초기값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0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왜냐면 수정 불가하잖아요. 의미가 없죠, 데이터가.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겠죠. 제가 만약에 상수를 몰랐어. 일단은 좀 시간 걸려도 다 처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죠? 몇 개죠? 그 다음에 몇 개만, 세 개만 더 일단 만들어 볼게요. 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찾느라고 시간 걸리셨으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상수의 집합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이거 위크 집합으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불편한 게 뭐야? 앞에 있는 키워드 public, final, static. 이거 더블로 썼네? 왜 더블? 이거 복사해서 오늘 발음이. 그죠? 숫자를 정의했으니까 이거 뭐라 하시면 돼요? int예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int.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하나만 정의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를 간결하게 쭉 나열해서 쓰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열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해준다고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게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죠? 집합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 놓고 써야 되는데, 어떠한 특징들을 정해 놓고선 이렇게 그런 문법들을 만든 거죠. 이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집합만 네가 나열해서 써놔봐. 봐봐.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컴파일이 클래스로 변환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 안 배운 개념이 들어오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클래스로 변환해줄 거다라고. 이런 것들을 변환해주는 게 여러분들 대문자 enum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문자 enum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요. 라이브러리에. 그럼 enum이라는 키워드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enum이라는 키워드로 되는 것들이 컴파일이 되는데, 누구로 컴파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저기 그 튜토리얼에 나와 있었던 거 보이셨죠? 여기 있는 클래스가 abstract 클래스라고 보이는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제네릭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네릭 안 배웠는데, 제네릭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속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죠? 상속에 관련된 추가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코드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코드 있는데, 여기 있는 데다가 방금 enum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컴파일러가 이쪽으로 대입을 시켜줘요. enum으로 정의된 것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에 의해서 다시 컴파일러가 클래스로 어쨌든 간에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컴파일러가 얘가 번역할 때는 클래스로 만들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사용법에 대해서 볼게요. 사용법은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요. 데이는 얘가 집합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럼 여기는 enum이라고 정의한 게 일종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왜냐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집합이요. week라고 썼으면 week 하고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변수 이름을 쓰잖아요. week도 쓸 수 있습니까? 네, week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클래스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enum도 클래스와 동일하게 데이터 타입으로 존재합니다. 자, 근데 재밌게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얘는 인트형으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렇게 쓰는 문법,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문법이 다르긴 해요. 자, 그러면 이 데이라는 타입에는 올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다고요. 뭐라고요? 데이라는 타입이잖아요. 그죠? 데이라는 enum이라는 타입에는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장할, 대입시킬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로만요? 얘네로만 제한할게요 라고. 여기 있는 지금 정의되어 있는 7개로만 정의할게요 라고. 그 위에는 올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류를 낼 수 있는 코드를 미연에 방지해서 제한을 미리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올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에 붙어있는 게 기본적으로 클래스로 변환이 된다고 했는데 스태틱 파이널 변수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클래스처럼 우리 스태틱 접근하는 방식 아시죠? 뭘로 접근하시죠?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클래스로 변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클래스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 걔네들이 일일이 어떻게 해요? 변환이 될 거기 때문에 점만 찍으면 접근 가능한 필드가 보인다, 그죠? 근데 이렇게 스태틱 파인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만약에 오늘이 몇 일이죠? 금요일 아니죠?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출력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출력하면 여기 있는 지금 그 변수에 정의되어 있는 TUE라고 했네요. 그게 그대로 나오긴 할 거예요. 기본 사용법 출력 한번 하고요. 자,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이고, 런 서버를 왜 눌렀니? 잘못 눌렀어요. 여러분 똑같이 누르시면 안 된다. 런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그대로 문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또 내부적으로 아까 이넘이라는 클래스 안에 여긴 대문자 이넘이잖아요. 약간의 래퍼 클래스 개념이다, 그죠? 인트의 래퍼 클래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클래스 이넘, 대문자 이넘이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클래스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필드가 기본적으로 문자열 네임이하고요. 누구 주고 있냐면요, 인트형 오디널로 필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접근 제한이 다 뭐예요? 두 개에 대해 접근 제한이 뭐예요? 프라이빗이죠. 필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값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네임이라는 필드에는 여기 있는 변수 값이잖아요. 얘가 그대로 문자열로 그대로 들어가져요. 그리고요, 오른쪽에 오디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오디널 럼이란 얘기예요. 오디널 넘버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냐면, 제가 옆에다가 주석 쓸 거니까 내려서 쓸게요. 이거 내려서 써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 틀리지 않을 거면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한 줄이니까. 컴마 들어가는 한 줄의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정의하시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세미콜론 써도 상관없고요, 그죠? 아래에 있는 문장을 더 추가로 쓰실 거면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하셔야 되긴 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오디널이라고 하고 있는 필드 있잖아요. 인원 클래스 제공하고 있는 오디널 필드에는 숫자로 정리가 된다고요. 네임에는 그대로 해당하는 그 우리 필드명으로 정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문자열 형식으로 저장해주고 있고요. 오디널이라고 하고 있는 코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오디널로는 숫자가 순서잖아요. 순서에 입각해서 첫 번째를 0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로 들어가요? 1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할당이 된다. 얘는 2겠죠, 그죠? 얘는 3, 얘는 4, 얘는 5, 얘는 6이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은요, 얘 접근해서 출력을 오디널과 네임에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다 뭐가 붙었다고요? 프라이빗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뭘 제공하고 있냐면 게터처럼 제공하고 있다, 그죠? 게터처럼 제공하고 있어요. get은 안 붙었으니까 게터라고 애매하긴 하지만, 필드 이름하고 동일한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있고, get은 안 붙어 있고 괄호가 붙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임 값을 퍼블릭으로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여기 있는 객체, 인원 객체에서 내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인원 객체점 name이라는 메서드로 출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인원 객체로 출력하면 여기는 name을 출력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요, 뭘로도 출력 가능하다? 숫자로, 내가 숫자로 처리하고 싶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오디널 넘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필수되니까 첫 번째 거는 객체를 출력했고요, 그렇죠? 아이고야, 또 뭘로 출력한 거야? 저장 안 했나요? 그럼 저장하시고, 그러면 내가 요거 있는 거는 제가 객체 값으로 출력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자를 취해서 처리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분해가지고 내가 숫자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대응 저장되어 있는 숫자형으로도 데이터 처리나 로직 처리를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DB에서도 취하게 되는데, DB에다가 넣어주면 뭘로 처리하면 숫자로 처리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문자로도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활용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써봐야 되긴 하겠죠, 그죠?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접하면. 왜냐면 아직 안 배운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들. 그래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